오늘 행복한 동행에서는요,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는 요즘 특별히 중요한 사역으로 여겨지고 있는 시니어 사역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시니어 사역에 대한 방향성과 시니어 목회의 실제적인 부분을 다루기 위해서 귀한 세미나를 준비하고 계신 분들을 오늘 모셨는데요. 미주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수고하는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의 공동대표 되시는 송정명 목사님과 김재권 이사장님,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의 새로운 이름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의 이상명 총장님, 이렇게 세 분과 함께 이번에 열리는 제1회 시니어 사역 교육훈련 세미나에 관한 말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또 풍성하게 세 분과 함께 하게 되었습니다. 오시는데 힘들지 않으셨어요? 네, LA에서 내려오느라 조금 트래픽이 있었는데 그래도 시간 맞추어서 도착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하네요. 그래도 네. 정말 LA에서 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 시간에. 30마일인데 트래픽이 지금 한창 헤비하기 시작되는 시간이에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늦지 않고 사전 미팅에 정확한 시간에 와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오늘 세 분과 함께 제1회 시니어 사역 교육훈련 세미나, 정말 귀한 세미나가 열리는데 이 얘기를 하기 이전에 앞서서 또 남가주에서 정말 헌신과 수고를 위해서 귀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두 기관에서 나오셨잖아요. 듣고 계신 분들께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 그리고 또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좀 설명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미주 성시화운동 본부는 22년 전에 미주 땅에 세워진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를 거룩한 도시로 만들어 보자고 그런 취지로 전 교회가 전 복음을 전 시민들에게 전하자는 전도 운동 기관이면서 남가주 지역에 있는 교계를 섬기고 있는 단체라고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네. 정말 귀한 역할 감당하고 계십니다. 앞으로도 화이팅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네. 또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 이름 바뀌었습니다. 예, 최근에 학교 이름이 바뀌었습니다. 네네. 예, 그전에는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 현재는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유니버시티. 그래서 한 2년간은 이 두 가지 이름을 병용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왜냐하면 미주 장로회 신학대학교로 워낙 각인이 되어 있어서 새로운 교명을 이제는 좀 사람들이 좀 익숙해질 때까지 한 2년 정도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같이 사용하려고 하고요. 저희 학교는 1977년도에 개교한 이래 현재 다문화 다민족 신학교육기관으로 지금 발전하고 있고요. 이번에 교명을 바꾸면서 선교 지향적인 신학교육기관으로서 이제는 국제 학생들을 좀 더 많이 유치하기 위해서 교명을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선교지에 있는 학생들 또 여러 다양한 분야에서 사역하고 있는 분들 학생들을 유치해서 국제화 시대 속에서 귀하게 사역할 수 있는 학생들을 양육하는데 좀 더 발전된 모습으로 나아가고자 학교 이름을 바꿨습니다. 탁월한 선택이지 않았나 또 이런 생각 해봅니다. 감사합니다. 다문화 다민족을 품으려면 아무래도 한글로 된 이름보다는 영어로 된 명칭이 더 맞겠다, 적당하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이름을 네.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로 예, 바꾸셨다고 그렇습니다. 말씀해 예. 주셨습니다. 이번에 이 두 기관 지금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와 또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 이 두 기관이 공동 주최로 준비하시는 귀한 세미나가 있잖아요. 어떤 세미나인가요? 사실 이 시니어 사역에 관한 것은 우리 여기 함께 참석하신 미주 성시화 운동본부의 송정명 목사님 또 김재권 장로님하고 작년부터 금년까지 수차례 회의를 갖게 되었습니다. 네. 이 시대에 참 필요한 사역이 뭘까를 고민하다가 점점 말씀하신 대로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초고령 사회로 지금 넘어가는데 네네. 이러한 시대적 변화 속에서 교회 환경도 상당히 급속한 변화를 경험하고 있어서 교회 안에 고령화된 인구를 다시 한번 깨우고 재사역자로 만들 수 있는 그런 세미나가 좀 필요하지 않을까, 또 교육훈련 과정이 또 필요하다는 그 공감대가 있었고요. 두 분이 좋은 아이디어를 주셨고 저희 학교와 함께 동참하면서 이 시니어 사역 분야로서는 아마 1회 세미나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미주 지역에서 한인교회로서는. 그래서 이번에 네 분의 시니어 전문 강사들을 모시고
이게 미주 한인 교회들 안에서 이러한 시니어 전문 사역자를 양산하고 또 다시 한번 교회를 활성화하는데 좋은 하나의 동력원을 한번 얻고자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미주 성션 본부하고 저희 학교하고 그리고 GBC 미주 복음 방송이 함께 삼각 연대를 통해서 이번 세미나를 개최하게 되어서 저는 상당한 기대가 있고요. 많은 분들이 함께 동참하셔서 이 시대에 필요한 귀한 사역에 함께 연대하며 나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입니다. 우리 총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사회가 아까 말씀하시기를 고령화 사회에서 고령 사회로 이제는 또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그만큼 이 한인 사회에서도 그렇고 또 각 교회마다 시니어 분들이 차지하는 포션이 굉장히 크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수 있을 것인가를 좀 고민하는 그런 세미나가 되겠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세미나가 지금 하루 이틀 만에 준비된 것이 아니라 아까 말씀해 주셨잖아요. 계속된 작년부터 계속된 회의를 거쳐서 맞습니다. 드디어 런칭이 되었다. 이렇게 맞습니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더욱더 기대가 큽니다. 이 세미나에 대해서요. 시니어는 사실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황금기라는 생각이 또 드는데요. 우리 목사님은 시니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저도 시니어에 속한 사람이죠. 청년 같으십니다. 목회 은퇴한 지가 11년이 되고 있기 때문에 시니어 사역에 대한 관심이 많고 더구나 이제 시니어라 그러면 뭐 부정적으로 보는 사람이 고령화 시대라 이렇게 염려하는 분들도 있는데 인생의 가장 귀한 경륜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또 사물을 바라보는 눈도 굉장히 깊은 사람들이거든요. 네네. 지금까지 살아왔던 경륜을 통해서 제2의 인생을 살면서 새롭게 삶을 계획하고 또 헌신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런 인력들을 활용한다는 것이 우리 교회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성경에도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지요. 본래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통일된 한 나라였거든요. 네. 사울 왕 때나 다윗 왕 때나 3대가 되는 솔로몬 왕 때까지는 한 나라였어요. 근데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이 이제 왕으로 등극을 했었는데 그때부터 나라가 나누어지게 되는데 그래서 북쪽은 이스라엘로 남쪽은 유다로 분국이 되는 아픔이 있게 되는 그 배경이 어떻게 되냐 그러면 르호보암이 왕위를 소유하고 정치를 해나갈 무렵에 옛날 솔로몬 때 반기를 들었던 여로보람이라는 사람이 있어. 이름도 비슷하기 때문에 혼돈하기 쉬운데 네. 그분이 이제 솔로몬 대를 이어서 르호보암이 왕이 됐다는 얘기를 듣고 찾아와서 앞으로 왕은 어떻게 정치를 해나갈 것입니까? 정책에 대한 의견을 물어본 일이 있어요. 그래서 이 르호보암 왕은 그러면 사흘 동안 일정을 주면 내가 어떻게 통치할 방안을 얘기하겠다. 그러고서는 그 시니어 어드바이스 커미티라고 할 수 있는 노년층에 있는 사람들의 자문을 듣고 그다음에 젊은 사람들의 자문을 듣게 되는데 이 르호보암이 노년층의 그 어드바이스를 무시를 하고 시니어라고 해서 젊은 층의 의견을 따르다가 결국 나라가 나누어져서 분국되는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네네. 이 르호보암이 잘못한 건 시니어들의 경륜과 안목을 잘못 이해하고 있기 때문에 나라가 나누어서 수백 년 동안 이렇게 어려운 상태 속에 나누어진 이유가 인생을 보는 눈이 깊은 시니어들을 바로 이해를 하지 못한 결과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성경적인 의미로 또 해석을 해주셨는데요. 그렇죠. 네. 아무래도 이 시니어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경륜과 삶의 지혜와 경험을 어떻게 젊은 세대가 따라갈 수 있겠습니까?
일반적으로 미국에서는 뭐 자영업 하는 사람을 제외하고는 거의 65세, 65세 은퇴를 하더라고요. 네. 근데 요즘 평균 수명이 거의 85세에 접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퇴한 다음에 20년간의 새로운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네네. 그 20년간의 어떤 삶을 살아나가는지 인생의 새로운 깊은 경륜을 재발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네. 그분들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노련함이 있고 경륜이 있고 사물을 바라보는 눈도 깊기 때문에 그 20년 어간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우리 교회가 좀 찾아보자. 그래서 그 시니어 인력들을 통해서 우리 교계에 새로운 바람을 불러일으켜보자는 운동이 시니어들의 관심과 저들을 훈련시키는 구체적인 방안이 뭘까. 그래서 이번에 전문적인 분야에서 활동하는 네 분의 강사님을 모시고 우리가 세미나를 하면서 도전을 주고 마음의 새로운 도약의 길을 열어보자는 이런 취지로 이런 세미나를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 송정명 목사님께서 이 세미나의 취지를 설명해 주시니까 다시 한 번 더 이 세미나에 대한 기대가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시니어분들 사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은퇴하시고 나서 세월이 10년, 20년 많이 남아 있잖아요. 그렇죠. 그 시간을 네. 어떻게 보낼 것인가. 지금 우리 송정명 목사님 같은 경우에도 시니어시지만요. 누가 시니어라고 생각하겠어요. 지금 말씀하시는 목소리와 발음과 이 에너지가 정말 대단하시다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바로 옆자리에서 생방송을 할 때마다 제가 느낍니다. 뭐 일반적으로 조금 여유가 있는 사람은 뭐 골프를 치러 가거나 부부간에 여행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사람이 많은데 골프도 매일 치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그러면서 나머지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는 과정 속에서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더더구나 우리 크리스찬들로서 내가 마지막 생에 하나님께 어떤 모양으로 영광을 돌릴 수 있을까를 염두에 두고 있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길을 교회가 찾고 그분들을 격려하고 새로운 도전을 생각해서 나머지 살아야 할 그 20년 어간을 통해서 새롭게 헌신할 수 있는 이런 길을 만들어 드리고 그분들 개인적으로는 또 뭐 전문성을 가진 분도 있거든요. 메디컬 닥터도 있고 변호사도 있고 CPA도 있고 이런 것을 활용해서 하나님 앞에는 영광이고 본인들의 인생에 새로운 도전이 될 수 있는 이런 것을 심어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일입니다. 아멘입니다. 아멘입니다. 네, 교회 내에서 이런 시니어분들을 잘 활용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좀 고민해보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충분히 동의하고요. 그러면 옆에 계신 제가 김재권 장로님께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현재 시니어분들이 정말 한인교회 많으시잖아요. 이런 시니어분들이 교회 내에서 어떤 역할을 수행하면 좋겠다고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이제 평생을 이제 신앙생활하면서 교회에서 집사, 뭐 장로도 은퇴하고 나서 여러 가지 이제 교회에 이제 그 인볼브를 했는데요. 제가 뭐 우리 잘 아는 내용인데 한 10가지로 오늘 이 시간에 한번 제가 이제 그 논아 보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10가지요. 한 10가지 더 되는데 한 것만 10가지 하는데 네. 제일 먼저 이제 그 중보기도사역. 네. 이제 시니어들이 할 수 있는 그 중보기도사에게 이제 중요한 것이고요. 그 다음에 교회에서 이제 새로운 교인들을 환영하거나 또 안내하는 이런 팀에 들어가서 봉사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구제 활동, 또 지역 사회를 위한 이제 봉사 활동 이런 것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병원이나 요양원 같은데 이제 방문해서 이제 환자들을 위로해주는 이런 일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성경 공부나 소그룹 인도하는 그런 그 일도 그 신앙의 깊이를 서로 나누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 또 음악을 좋아하시는 분은 찬양대라든가 또 음악 사역도 이제 할 수가 있고, 이 시니어들은 사실 다른 것보다 그 시간이 이제 넉넉하니까 이제 그 시간을 잘 활용할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멘토링, 7번째는 이제 멘토링 또는 제자 훈련. 그래서 신앙적인 후배들에게 신앙적인 조언을 해주고 이제 멘토링하는 그런 역할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의 시설이나 또 교회에 있는 여러 가지 그 물품들을 관리하고 또 그리고 청소도 하고 특히
화장실 청소 같은 거 시민들이 하면 본이 될 것 같아요. 아유. 예, 이제 그런 교회를 깨끗이 하는 일에 이제 앞장서는 것이 중요하겠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이 이제 그 선교지를 방문하면서 선교 지원 활동 재정적으로 또는 가서 일생 동안 닦아온 기술을 이제 그 선교 사역을 위해서 이제 그 헌신하는, 제가 아는 장로님은 이 양계하는데 그 전문성을 가지고 있어가지고 그 양계 기술을 지금 현재 파나마에 가서 그걸 전수하고 있어요. 네, 이런 분들 네네. 참 아름답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그 교회에 여러 가지 행정적인 일들이 많습니다. 사무일도 많고 그래서 뭐 주보 심지어는 주보 접는 일이라든가 헌금 정리하고 이런 것들 이런데 시간을 주님의 몸된 교회로 해서 바칠 수 있는 이러한 그 황금기가 우리 시니어들에게 있거든요. 네네. 젊었을 땐 그게 안 돼요. 하고 싶어도 못 해요. 네네. 그러나 이제 은퇴하고 나서 남아있는 그 시간과 또는 재력과 옛날 시니어하고 지금 시니어는 조금 달라요. 맞습니다. 지금 시니어는 대개 그 은퇴를 하신 다음에 여유가 옛날보다는 좀 있는 것이 SSA를 받고 있죠. 그러니까 받고 그리고 또 자녀들이 많이 성장을 해서 네네. 사업에 성공한 자녀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물질적인 이런 풍요를 하나님께서 받은 축복을 지역사회, 교회와 지역사회를 위해서 또는 선교지를 위해서 쓰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부활을 하늘 창고에 쌓는 그런 기간이 우리 시니어 기간이거든요. 그래서 이 기간을 잘 활용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지금 시간 관계상 10가지만 말씀하신 거죠? 원래 더 많은데. 그렇죠. 맞습니다. 한 가지 더 있는데요. 제가 장로님 말씀 듣다가 생각이 났는데 네. 제가 섬기고 있는 교회에서는요. 권사님들께서 우리 목사님의 설교 말씀이 들어있는 USB를 파는 그 부스를 지키는 일을 하시거든요. 그렇죠. 근데 그분들이요. 지금 90대세요. 60대 때부터 그걸 섬기셨는데 그때는 설교 테이프 그리고 설교 CD 이제는 시대가 흘러서 설교 USB가 나왔는데 담임 목사님이 직접 찾아가셔서 이 일 계속 해주셨잖아요. 권사님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이래서 지금 설교 말씀 USB를 판매하는 일을 하고 계십니다. 너무 멋지세요. 아름답습니다. 맞습니다. 제가 시간 관계로 자세히는 말씀을 못 드리고요. 저는 그 위클립 성경 번역 선교회라고 있어요. 네. 관심이 있고 제가 한인의 후원회장을 했었는데 파파뉴기니를 보고 깜짝 놀란 게 있어요. 네네. 그냥 거기는 은퇴하신 항공 조종사들, 은퇴한 간호사, 은퇴한 교사들이 은퇴하고 난 다음에 선교지에 와서 항공 조종수를 가진 분은 비행기 운항을 도와주고 있고 네. 간호사들은 그 원주민들의 병을 치료해주는 그런 일에 봉사하고 은퇴한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가르치는 그런 사역을 눈으로 보고 와서 이분들이 일선 현장에서는 은퇴를 했지만은 은퇴한 다음에 새로운 사역을 발견하고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구나. 그런 걸 눈으로 보고 왔기 때문에 우리 한인 사회도 이런 바람들이 좀 전이가 돼서 우리 은퇴하신 분들 활용할 수 있는 길도 얼마나 많이 있거든. 우리 장로님 말씀하신 그 세부적인 것 말고도 선교지에 나가서 뭐 2, 3년 동안 봉사한다든지 건축하는 사람들은 교회를 짓거나 집을 짓는 일에 돕고 설계하는 사람들도 있고 다양한 은퇴자들이 섬기는 모습을 보고 와서 우리 한인 커뮤니티에도 점차적으로 이런 사역이 전이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요. 우리 시니어분들이 이 각 교회뿐만 아니라 선교지에서도 그렇게 빛을 그럼요. 내면서 예, 열심히 지금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 이런 귀한 말씀 해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들으신 분들이 좀 궁금해하실 것 같은데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은 관계로 제가 그렇구만. 세미나 정보를 먼저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세미나 시니어와 함께 새롭게 도약하는 교회 이 세미나는요. 10월 15일 화요일입니다. 10월 15일 화요일 오전
오전 9시 30분부터 4시, 오후 4시까지 열리는데요. 장소는요, GBC 미주복음 방송 공개홀에서 열리게 됩니다. 선착순 60분이고 참가비는 무료인데 점심 식사도 포함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미 다 인원도 찼다고 들었어요.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는 애청자 여러분들에게 양해를 제가 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세미나이기 때문에 예상 인원이 얼마나 오실는지를 지레 짐작을 하지 못하고 또 복음방송이 이 사역을 많이 돋보였기 때문에 장소를 복음방송 공개홀로 정했었는데 공개홀의 수용 인원이 법적으로 한 60명 정도밖에 되질 않아요. 그런데 신청자들이 이미 60명 찼거든요. 그래서 오시란 말씀 드리기는 좀 어렵고 그 대신에 내년 3월 달쯤에 2차 세미나를 계획하고 있어요. 이번에 참석하지 못하신 분들 물론 뭐 유튜브나 방송을 통해서 저희들이 다시 알려드리겠지만은 다음 25년도에 진행될 2차 세미나는 조금 더 넓은 장소를 선택할 그런 준비를 하고 있어요. 저희들이 처음 시도하는 일이었기 때문에 예상 인원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해서 벌써 참석 인원들이 60명이 찼기 때문에 추가로 오십시오 그런 말씀을 드리진 못하겠고 조금 시간이 있지만은 이번에 리스트에 올려주시면 내년 25년도 3월 달에 우선적으로 여러분들을 모실 그런 계획이기 때문에 이 방송을 듣고 나셔서 내년에라도 내가 한번 참석하고 싶다 그런 분들이 있으면 연락을 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접수한 순서대로 우선권을 드리면서 2차 세미나에 모시도록 그렇게 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네. 1회 처음으로 열리는 세미나인데 벌써 인원이 다 찼습니다. 그만큼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고 또 일부 교회에서는 노인대학이라는 이런 프로그램으로 시니어들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구상하는 건 조금 더 심도 있고 성경적으로 조직신학적으로 선교적으로 이렇게 조금 더 깊게 교수님들 그래서 우리 장신대학 지금 이름을 금년에 바꾸었지 않습니까? 네.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유니버시티라고 바꾸었는데 교수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네. 그런 교육기관하고 협력을 해야 돼요. 조금 더 깊이 있고 좀 심도 있는 강의를 듣고 우리 현장에서 그 말씀이 성경적으로 동의가 되구나. 앞으로 사역에 많은 길잡이가 되겠구나. 그런 것을 준비시키기 위해서 우리 교수님들이 포진하고 있는 대학하고 손을 잡고 있다는 것을 이해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공동 주체가 캘리포니아 프레스티지 대학교와 또 미주 성시아 운동 본부가 함께 공동 주체로 되어 있고 또 GBC 미주복음 방송에서 주관하고요. 네. 그 외에 또 협력하는 기관들이 꽤 많습니다. 어떤 기관들이 같이 협력하고 지금 있나요? 여기서 구체적으로 다 열거할 수는 없고요. 선교기관 단체, 언론 방송사, 특별히 신문사들도 함께 동참하고 있어서 이런 전문가들, 시니어 지금 전문 사역을 로컬 교회에서 하고 계신 분들, 이런 분들하고 연대해서 지금 같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아름다운 연합이지 않나 또 얘기를 들으면서요. 이렇게 한인 이민 사회를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굵직굵직한 단체들이 함께 힘을 모아서 이 시니어 사역을 같이 고민한다고 하니까 앞으로가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오시는 강사님들은 그 전문적으로 시니어 사역에 헌신하고 있고 또 책을 쓰신 분도 있고 당신이 섬기는 교회에서 시니어 사역을 직접적으로 하는 분들 전문적인 분야에서 활동하는 분 4분을 모셨는데 네. 2차 세미나 때는 이번에 참석하지 못한 또 다른 강사님들을 모시고 이번 세미나를 좀 보완하는 측면에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강사님들이 내년에 또 오시게 될 거예요. 그 한 가지 좀 부연 설명드리면 1층 GBC 공개홀에 참석을 못 하시더라도 줌으로 우리가 온라인으로도 송출합니다. 네. 네, 그래서 좀 참석은 못 하시겠지만 귀한 세미나에 참석하시길 온라인 참석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그 링크 주소를 아마 공개하게 될 거예요. 그 링크를 통해서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번 1회 이 시니어 사역 세미나에 참석을 못하더라도 부득이한 사정으로 오지 못하더라도 줌을 통해서 또 함께 네. 하실 수가 있다고 하니까 참 배려를 많이 해주시는 세미나인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세 분과 말씀을 나누다 보니까요 이제 시간이 얼마 안 남았습니다. 너무 아쉬운데요. 마지막으로 우리 송정명 목사님께서 이 세미나를 통해서 기대하시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목회하시는 목사님들은 시니어 사역이 중요하다는 건 누구나가 다 알고 있어요. 네.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사람은 한 분도 없어요. 관심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우리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방법을 모르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번 세미나에 오시면 좋은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원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직접 현장에는 오시기가 어렵지만은 카톡을 통해서 아까 우리 이상명 총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줌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25년도 이제 목회 계획을 세우면서 지금 전해진 1차 세미나의 방향을 통해서 25년도 목회 사역의 길잡이를 정하시고 25년도부터는 우리 교회도 시니어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좀 찾고 강조하고 그분들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을 해야 되겠다고 이런 생각을 하시고 이 우리 남가주 지역에 물론 뭐 이번에도 세미나 여러 다른 지역에도 오신다는 말씀 드렸는데 우리 미주 이민사회에도 이런 새로운 바람이 불어나서 시니어를 활용을 해야 돼요. 조금 더 뭐 속되게 하면 우리 시니어를 잘 이용하자는 얘기거든요. 좋은 네네. 인력이잖아요. 맞습니다. 그런 인력들을 그냥 두시면 안 되잖아요. 저희 손해죠. 그러면 골프나 치게 그냥 내버려 놓으시면 안 되거든요. 그런 인력들을 활용함으로써 교회가 새롭게 변화가 되고 이 노인 어른들이 우리 교회도 필요하구나. 맞습니다. 그런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지도를 받아야 되겠구나. 이렇게 점차적으로 변형되어 간다면 얼마나 큰 기대가 되겠습니까? 그런 맞습니다. 기대를 가지고 시도하는 일이니까 우리 방송을 듣고 계시는 애청자들 그리고 목회자들이 좀 관심을 가지시고 이런 사역에 깊은 신경을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말씀 감사합니다. 우리 송정명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요, 시니어분들, 황금기, 골든에이지라고 하죠. 그분들의 도움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저희 젊은 사람들끼리는 지혜가 부족하고 경륜이 부족하잖아요. 우리 어르신들과 꼭 함께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요, 세 분과 함께 이번에 열리는 제1회 시니어 사역 교육훈련 세미나에 관한 말씀 나눠보았습니다. 이번 세미나를 통해서 여전히 건강하고 사역을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많은 시니어분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기를 소망하고요. 또 이를 위한 교회 성찰을 통해 아름다운 신앙의 유산을 다음 세대들이 물려받는 은혜가 이 남가주 전체에 확산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이번 세미나에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리면서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해 주신 세 분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